로우와 키드는 연속 공격을 시전한 이후 자신들의 거의 모든 힘을 짜냈기에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쓰러져 있었기에 키드와 로우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는 천천히 다시 일어났고 마스의 얼굴 절반이 날아가 있었고 날개의 절반이 손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회복이 진행되고 있었고 마스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키드와 로우에게 다가왔고 키드와 로우는 조금만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키드는 뭐냐 쓰러진 건가 라고 말했고 로우는 의학적으론 저 정도 손상이라면 움직이지 못할 텐데 젠장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몸뚱아리인 거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마스는 점점 빠른 속도로 키드와 로우에게 접근했고 대금나수를 사용하여 거대한 손을 소환해냈고 곧바로 키드와 로우를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우가 샴벌즈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이동하였고 마스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스는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키드와 로우가 이동할 곳을 정확히 캐치했고 빠른 속도로 그곳으로 이동하는데 성공한 뒤 자신의 날개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누른 이후 키드를 정확히 노리는데 성공했고 키드는 충격을 입으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마스는 파괴강선을 쏴버리며 키드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했고 로우는 마스가 키드를 공격하는 사이 감마 나이프를 사용하여 마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신의 축복을 사용하여 방어력을 극대화시켰고 로우의 감마 나이프가 마스를 뚫어내는데 실패하였고 로우의 검이 마스에게 그대로 박혀버리며 로우는 마스에게 거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로우에게 황금빛 번개를 내리쳤고 로우 역시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하마터면 인격을 잃을 뻔했군 라고 중얼거립니다. 샹크스와 빙크스는 알라바스타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빙크스가 빨간머리 이적단을 모두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샹크스는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샹크스와 빙크스의 대결이 시작되려 합니다. 한편 공은 샹크스와 빙크스가 폐양색 패기를 내뿜자 폐양색 패기를 느끼게 되었고 이 기운은 빨간머리 샹크스 또 한 명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샹크스와 대등한 아니 그 이상의 폐양색 패기를 가졌군. 이 정도 패기를 가진 세계 정부의 전력은 오로성을 제외한다면 미지의 전력으로 불리는 그 남자들밖엔 설마 나조차 정체를 모르는 미지의 전력이 온 건가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에서 보낸 임무를 경계하고 샹크스를 돕기 위하여 곧바로 패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향합니다. 샹크스는 빙크스와의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세계정부에는 얼마나 많은 전력이 있지 해군본부만 하여도 분명한 바다의 패자 거기에 오로성과 사이퍼폴 신의 기사단까지 더한다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즐비하지 근데 이 녀석까지 얼마나 더 많은 전력들이 대기 중인 것이냐 라고 소리쳤고 빙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괜히 세계정부가 세계에서 군림해온 것이 아니라네 이 녀석이 존경하는 해적왕 로저조차도 괜히 두 번째 해적왕이 된 이후 세계정부에 대항하지 못한 게 아니다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두 번째라고 로저 선장이 분명 최초의 해적왕일 텐데 라고 말하고 빙크스는 샹크스 네가 아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라 라고 말한 뒤 사생승천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하였고 검은색 기운을 띤 참격과 폐양색 패기가 결합된 강력한 참격이 샹크스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가령 로저 선장님이 최초의 해적왕이 아니라고 한들 그분의 긍지만큼은 그야말로 해적왕에 가장 잘 어울리셨던 분이다 라고 말한 뒤 로저의 의지를 이어받은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빙크스의 사생승천을 막아섰고 빙크스와 샹크스의 공격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뒤에 로저의 형상이 나타났고 샹크스의 카무사리가 빙크스의 사생승천을 뚫어내는데 성공했고 카무사리를 정통으로 허용한 빙크스는 멀리 날아갑니다. 샹크스와 빙크스는 쌍둥이이기에 사실상 얼굴의 상처와 왼팔의 유물을 제외하며 매우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로즈의 의지를 이으며 자연스레 해적이 되며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 되었고 빙크스는 세계정부의 세뇌를 받으며 자연스레 지배를 추구하는 인물이 되었기에 둘의 가치관은 정반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와 빙크스의 재능의 크기는 비슷했으며 두 캐릭터 모두 단련을 소홀히 하진 않았기에 사실상 백중세의 흐름이 이어졌고 샹크스와 빙크스는 팽팽한 대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며 샹크스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군. 바다의 황제라고 자만하는 어중이 떠중이의 수준을 넘어섰군 이라고 소리쳤고 샹크스는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들 중 이
정도 경지에 오르지 못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네. 그 흰수염과 비견되는 이들이니 당연한 이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빙크스의 검이 충돌하였고 샹크스와 빙크스의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또한 그리폰과 티폰의 영향으로 인하여 빙크스가 서 있는 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웠고 샹크스가 서 있는 곳에는 용맹한 태풍이 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흰수염 그자도 결국 세계정부에 패배한 멍청이가 아닌가. 자신의 아들을 구해낸 건 대단했다만 그건 역시 몽키디 루피의 활약이 컸을 뿐이다이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낫을 소환하여 그대로 샹크스에게 내리쳤고 샹크스는 곧바로 자신의 검 그리폰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거대한 낫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얼마 전 워큐리와의 대결로 입은 상처가 터져버렸고 샹크스의 복부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며 샹크스는 칼을 놓치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의 능력으로 소환된 거대한 낫이 샹크스를 베어버렸고 샹크스는 붉은색 피가 아닌 검은색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이런 부상이 있는 몸이었나. 하긴 콩 정군 총수와 워큐리성을 상대했는데 몸이 멀쩡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지. 지친 몸으로 내게 덤비는 아둔함이라니 생각보단 실망이군 이라고 소리친 뒤 샹크스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마치 번개처럼 떨어뜨리며 빙크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샹크스는 다시 자신의 검 그리폰을 집어든 이후 능력만으로는 정점에 설 수 없다. 로저 선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의 패기가 한층 더 강화되었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빙크스의 폐양색 패기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흰수염 사후 저 녀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와노쿠니에서 아카이누 원수를 마리주아에서 아버지와 알라바스타에서 콩 전군 총수에 이어 워큐리성까지 강자와의 연이은 대결로 인하여 재능의 한계점을 돌파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샹크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 아카이누 갈린 콩 워큐리와 연이어 싸우며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빙크스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샹크스는 티치와도 어두우로 가나서면서 혈투를 벌였었습니다. 샹크스와 빙크스는 살아온 환경은 달랐지만 재능의 그릇은 비슷했으며 둘 다 자신의 임계점에 거의 다다른 상태였기에 사실상 전투의 흐름은 백중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최근 들어 강자와 연이은 대결을 펼치며 서서히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 나가기 시작했고 샹크스는 빙크스를 점점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빙크스 역시 만만치 않은 적이었고 샹크스가 많이 지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투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빙크스와는 반대로 빠르게 승부를 보려고 하였고 최대한 템포를 빠르게 하며 빙크스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급해진 건가 샹크스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기 이전에 승부를 본다라 훌륭한 작전이로군. 하지만 내가 순순히 응해줄 리가 없지 않느냐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검 티폰의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티폰을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한 이후 샹크스를 멀리 쳐내며 샹크스와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악마일의 능력을 사용하여 샹크스의 주변에 수많은 원혼들을 소환하여 샹크스의 움직임을 묶어두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먼 거리에서 폐양색 패기를 날카로운 가시의 형태로 방출하며 빙크스의 어깨를 뚫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빙크스의 어깨에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빙크스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샹크스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는 기술인 폐왕참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하였고 샹크스 역시 폐왕참을 사용하여 빙크스의 공격을 방어해냅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빙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다시 한번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멀리서 둘의 기운을 감지한 콩은 저곳인가 라고 말한 뒤 빙크스와 샹크스의 대결이 진행되는 곳으로 향합니다. 한편 어느덧 샹크스와 빙크스의 대결은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샹크스는 자신의 체력에 한계가 왔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슬슬 대결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샹크스와 빙크스는 맹렬한 현투를 주고받은 이후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보았고 샹크스와 빙크스는 모두 피범벅이 된 상태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오랜만이로군 이런 싸움은 샹크스 이 정도로 강할 줄이야 라고 말하며 오묘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샹크스는 이제 길고 길었던 전투를 마무리할 타이밍이군 라고 말한 뒤 자신의 폐양색 패기를 끌어모으기 시작하였고 빙크스는 본능적으로 다음 합이 이 대결의 끝이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마지막 수를 준비하는 건가? 내가 응해주지 않는다면 나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하지만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샹크스의 기술을 피해낸 뒤 계속하여 시간을 끌면 자신이 유리할 테지만 빙크스는 호승심이 강한 인물이기에 굳이 샹크스의 기술을 피해내지 않고 샹크스의 기술을 맞받아치며 샹크스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빙크스 역시 자신의 필살기를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빙크스의 주변에 검은색 연기를 띤 죽음의 에너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카무사리보다 10배 이상 강한 에너지를 가졌으며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폐왕어천 카무사리를 사용하였고 매우 강력한 참격이 빙크스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어둠의 기운과 죽음의 피로 강화된 참격을 일격에 날리는 기술인 압력 사기 참격을 사용하여 샹크스의 폐왕어천 카무사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폐왕어천 카무사리와 빙크스의 압력 사기 참격이 충돌하게 되었고 두 기술의 위력은 거의 같았기에 서로의 기술이 서로의 기술을 뚫어내지 못하였고 매우 강력한 폭발과 함께 샹크스와 빙크스의 기술은 공중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